오늘의 주제, 우리도 우주에 간다의 주인공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 비행에 성공하고 들어오신 이소연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많이 오셨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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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라도 안철수 교수님께 갔을 것 같은데 참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이 안철수 교수님께 뭐 가는 사람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우리 이소연 박사님을 만나고 싶어서 오랫동안 이 시간을 비워두고 전부 수업 땡치고 이러고 오신 분들 여러분 사랑합니다. 시작에 앞서서 제가 이소연 박사님의 프로필을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연 박사님 출생까지 나와 있어요. 밝혀도 되나요? 네, 밝혀도 됩니다. 1978년 6월 2일에 태어나셨고요.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2008년 바이오시스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36,206명의 지원자들 중에서 선발된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 비행사이시면서 2008년 4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과학자로 국제우주정거장에 11일간 체류를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18가지 우주과학 실험을 수행하고 무사히 귀환을 하셨고요. 세계에서는 49번째 여성 우주인으로 기록이 되셨고 아시아에선 4번째 여성 우주인, 그리고 역대 3번째로 나이가 어린 여성 우주인이십니다. 맞으십니까? 제가 뒷조사 전문이에요. 숫자엔 약해가지고요. 근데 거의 맞는. 거의 맞는.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선 최초이시고. 네, 그렇죠. 대단합니다. 그래요. 어떠십니까? 2008년이니까 지금 한 4년째, 4월이었죠, 그때도? 네, 이번 주말이면 딱 4년 됩니다. 그렇군요. 이 4년, 너무 크게 하셨네. 근데 우리 너무너무 반응이 좋아요. 별거 아닌데 그거는 4년 된 건 별거 아니에요, 그냥. 4년 된 건 재밌는 감동을 일이 해주셔서. 감동하셨어요. 그래요. 4년이 돼 우주 비행의 어떤 그때 기억이 생생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어떤 때는 바로 어제 같은 느낌이 들 때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사실 심지어 저조차도 정말 갔다 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왜냐면 30년 이제 벌써 거의 한 34년 5년을 살아가면서 10일이라는 시간이 되게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가끔은 저조차도 진짜 갔다 왔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다른 느낌이어가지고요. 그래서 가끔 친구들한테 나 진짜 갔다 왔을까? 그러다가 이제 뭐 그 의혹설 나온다고 조심하라고. 의혹설. 너마저 의심하면 안 된다고 이러시는데, 근데 그만큼 좀 되게 다른 기억이고 아련한 기억이고 그래요. 마치 꿈 같은 그런 기억이실 것 같아요. 우주에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언제든지 저가 갈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망설이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로 언제든지. 그래요. 그러면 그냥 우주선이 그때 갔을 때 남겨놓고 올 걸 그랬나? 제가 진짜 농담처럼 다른 러시아 우주인들 분께 숨어 있을 수 있으면 숨어 있었으면 좋겠다고 우주에서? 왜냐면 딱 도킹 해제하는 시간에 무조건 해야 되는데 제가 숨어 있으면 이렇게 저 안 태우고 내려가 버리면 어차피 6개월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못한 건데,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10일이 되게 짧게 느껴졌어요. 정말 지구보다 우주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들어도 오늘 이야기가 아주 흥미진진하고 재밌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이소연 박사님과 우주여행을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러시아에 그래서 10명 안에 들어서 러시아를 가보셨잖아요. 러시아는 사실 항공우주 분야에 있어서는 아주 선진국이죠. 어떻게 우리나라랑 좀 차이를 전 처음에 러시아에 10명이 돼서 갔을 때 2명이 돼서 와도 걱정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생각한 우주 기지와 실제로 우주인들이 훈련받는 곳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 이렇게 우주선 나오는 영화를 보면은 우주인들 사는 데는 막 평범한 우리가 사는 곳과 너무 다른 멋있는, 다 자동으로 되고 막, 특히 제 기억에 가장 인상 깊은 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우주인이 지나가는 문은 항상 자동 문이고 네모 반듯한 문이 아니라 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열려요. 안 그런가요? 아니, 꼭 그렇게 나와요. 꼭 그렇게 나와요. 근데 저는 러시아고 미국이고 유럽이고 우주기지 다 가봤지만 그렇게 지그재그로 열리는 문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영화가 구라가 좀 심한 듯한 느낌이죠. 네, 그리고 나오셨어요. 자동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막 열어야 돼요. 돌려서 해치처럼. 돌려서 해치처럼. 우주는 다 그렇고 지상도 심지어 러시아 같은 경우는 끽 소리 나고. 그다음에 우리는 이런 학교만 돼도 엘리베이터 이렇게 앞에 가면은 반짝반짝 빛나서 얼굴도 비쳐 보이고 버튼도 이렇게 누르면 불 나오고 뒤에 거울 붙어 있고 이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네. 러시아 우주인 훈련센터 높은 건물 엘리베이터는 꼭 우리나라 건설 현장 엘리베이터처럼 덜컹 이렇게 하고요. 막 문도 우리가 닫아서 실제 선발 과정에서 뭐 마지막에 극적인 좀 반전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럼 뭐 다 아시겠지만 함께 최종까지 갔던 고산대원이 또 이소연 박사님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제 투입이 되셨는데 그때 좀 심정이 어떠셨을까 싶어요. 그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들은 36,000명 중에 1명, 2명이면 되게 엄청난 영광이고 유명해지는 거기 때문에 자리가 바뀌면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2명이 되면 진짜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막상 그 2명이 되면요 상을 받았다는 느낌보다는 짐을 받았다는 느낌이 더 커요. 왜냐하면 누군가의 대표로 뭔가를 해야 되고 난 보셨겠지만 저도 여잔데요. 생존 훈련하고 머리 막 산발돼 있고 막 옷 이렇게 끄집어 내려가지고 건강 검진하고 하는 게 다 TV로 나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나의 모든 걸 다 그냥 모든 사람한테 드러내야 되는 상황이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또 누구나 일을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누구나 일을 하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잘못될 때도 있는데 이게 혼자 조용히 할 때 잘못되면 다시 잘하면 되지만 TV로 보여지는 사람이 잘못되면 이 비난은 정말 우주에서 재밌는 실험들을 많이 하셨어요. 예, 그 실험들 중에서 몇 가지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저는 우주 실험을 보면서 이제 러시아나 미국 분들의 반응도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n분의 1에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18가지 실험 중에 14가지가 전문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전국에서 이렇게 지원하셔가지고 우주인 뽑듯이 뽑아서 간 건데 단 한 분야도 겹치지 않고 모든 분야를 하나씩 다 꼽은 실험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최초 우주인이 가는 나라들 대부분은 한 4개, 5개 정도 실험이 일반적이래요. 근데 우리나라 게 18개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 분들이 뭐 이렇게 처음에 10일 가는데 많이 가져가냐 했더니 그 어느 한 분야도 삐지지 않으려면은 모든 분야에 이렇게 평등하게 그래서 뭐 생물 실험도 있었고 기계, 전자, 뭐 천문, 뭐 물리, 화학 할 것 없이 다 하나씩 이렇게 실험이 있었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실험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초등학생, 중학생들 과학 수업 시간에 보여주기 위한 교육용 실험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학 책에서 설명은 하지만 실제로 무중력을 느껴보거나 보여지지 않은 학생들은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뉴턴 법칙에서 뭐 그 우리 관성의 법칙이다. 한번 가려면 쭉 가려고 한다. 지구상에서 무슨 공을 굴려도 가다 보면 쓰고 뭘 던져도 가다 보면 떨어지는데 뉴턴은 관성이라고 한 번 가려는 건 끝까지 가려고 한다고 하면서 선생님이 항상 가정이 하지만 지구상에는 공기의 저항도 있고 중력이 있어서 실제로 보여줄 수 없지만 만약에 공기도 없고 중력도 없다면 여기서 핸드폰을 던지면 저 뒤까지 쫙 가야 된다고 설명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절대 느낄 수 없어요.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정말로 우주에서는 이렇게 툭 던지면 저 뒤에 카메라 들고 계신 분들 지나서 저 문 바깥까지 나갑니다. 중력도 없고 공기 저항도 저항은 똑같이 있지만 여기보다 덜 하죠 사실.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이제 확 달라지는 느낌이고 그걸 보여줌으로써 학생들이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상상하지 못했던 걸 눈으로 보면서 배운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게 재밌기도 하지만 힘들기도 하지만 부담도 되고 그랬어요. 왜냐면 한 번 찍은 거 NG라고 다시 가서 찍을 수가 없잖아요. 미국 우주인들 같은 경우는요 한국 음식 안 먹어본 분이 없어요 대부분. 그래서 이제 설명도 안 드려도 어떻게 먹는지 다 알고 심지어는 기다리시는 분도 있고. 근데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한국 음식이 많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일식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일본 된장국하고 우리나라 된장국하고 맛이 좀 많이 달라요. 냄새도 많이 다르고. 다르죠. 근데 이게 이제 영어로 미소스비라고 붙어 있으니까 일본 된장국을 상상하신 거예요 러시아 분이. 그래서 좋다고 흔들어서 입에 딱 빨았는데 우리나라 된장 냄새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죠. 지상에 내보낼. 그랬더니 입은
맛있어 이러시는데 표정은 세상에 이게 무슨 맛이야 뭐 이런 표정이셨어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러시아 분들은 이 발효 음식에 익숙치가 않으세요. 그래서 김치 같은 경우도 좋아하는 분들은 미친 듯이 드시는데 안 그런 분들은 되게 역해하세요. 그 냄새에. 그래서 이제 러시아 분들은 조금 힘드셨는데 미국 분들 같은 경우 심지어 저를 못 먹게 했어요. 넌 내려가면 먹는데 우린 여기 6개월 살아야 되니까. 네, 그 이렇게 말년 그 병장한테 넌 제대하면 먹지만 우리는 못 먹잖아. 뭐 휴가 나가는 부임한테 하듯이 그렇게 못 먹게 저 퀴즈 주신 우주인 같은 경우 라면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라면을 다 뺏어갔어요. 제 거를. 넌 내려가서 사 먹으라고. 네. 그 정도로 되게 지구에 돌아오셔서는 좀 치료를 받으셨죠? 네, 치료라기보다는요. 그러니까 우주라는 환경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키 크죠, 얼굴 붓죠 이러다 보니까.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해요. 네. 그 우리 고산병이라고 고산지대에 가면은 적응하려면 숨 잘 못 쉬고 그렇죠. 산소 마셔야 되고. 근데 그 동네에 사는 분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 거죠. 근데 그분이 내려오면 힘들어요. 압력이 높아져서. 그것처럼 우주라는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올라가서도. 그러다 보니까 한 일주일 멀미하고 머리 아프고 내려와서도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키가 2시간 만에 3cm 줄어버리고 그다음에 피가 머리에 몰려있던 게 갑자기 빠져버리면 빈혈이 생기고. 근데 그 빈혈이라는 게 병으로 빈혈이 아니라 단지 물리적으로 머리에 몰려있던 피가 중력 때문에 다리로 내려와 버린 거기 때문에 물 계속 꾸준히 마시고 피가 다시 채워지기만 하면 낫는. 그래서 시간적으로 한 달 정도 쉬기만 하면 되는. 트위터에 올라온 질문들을 살펴보면서 또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련 과정 중에 가장 힘들었던 훈련과 기억나는 훈련은 무엇인가요? 물리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거는 러시아어였습니다. 왜냐하면 공돌이한테 언어를 하라는 건 아주 가혹한 형벌입니다. 여러분 여기 공학대학교생들 항상 영어가 문제시죠? 우리는 산수를 잘하는데 그렇다고 수를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잖아. 어쨌든 언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기능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숫자 계산 빠르고 논리적인 사고가 좋으신 분들은 언어는 함축적이기가 쉽고 이렇게 잘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그래서 영어 되게 못했고 석사 올라갈 때도 영어 점수 제가 입학생 중에 꼴등이었어요. 실제로. 그 정도였는데 우주를 가야 하니까 우주를 가려면 러시아어를 해야 하니까 배우는 상황이어서 남들이 볼 때는 잘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제 자신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 다음에 영어는요. 어렸을 때부터 쭉 배워온 거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공부할 기회가 많아요. 주변에 재화도 많고 내가 부지런하지 않을 따름이지. 근데 러시아어 같은 경우 저는 그 군부대 전체에서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나타나면 감사할 정도로 다 러시아어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문화권은 공부를 어느 정도 이상하고 학위를 따면 영어는 다 hello, thank you, how are you 하면 I'm fine 하는 게 자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러시아는 워낙 자기 나라 말로 수백 년간 연구를 해오고 공부를 해온 나라여서 폐쇄된 나라여서요. 의학 박사 아니라 과학자 뭐 아무리 러시아 최고고 노벨상까지 받아도 땡큐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계십니다. 영어를 아예 안 배워서 우리가 아프리카 말 전공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처럼. 그러면요 러시아어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떤 의사소통도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되게 어려웠고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힘든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였고요. 길게. 그다음 단기간에 죽도록 힘들었던 건 생존훈련. 해양 생존훈련 2시간 받고 나면 몸무게 5kg 줄어들어 있어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선생님께 다시 한번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